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강사 이혜영입니다. 4강 시작할게요. 오늘은 수채화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재료들이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처음에 수채화할 때 드리는 재료가 요거를 제외하고요.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고 물감은 가지고 온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려요. 물감은 그냥 신한 물감이고요. 이게 프로페셔널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거 말고 그거 조금 위에 전문가용이에요.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거라서 가격이 다른 것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고 색감이 예뻐서 제가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24색이에요. 24색 정도는 돼야 여러 가지 색을 섞고 단색으로 썼을 때도 고를 수 있는 게 많아서 이게 저는 12가지나 20가지보다는 이 정도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 드릴 때는요. 요거 팔레트고요. 철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짜서 말려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바바라라는 붓이에요. 요 끝이 조금 더 뾰족해서 세밀한 표현을 할 때, 점을 찍거나 세밀한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요 바바라붓의 4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요거고요. 자, 이제 종이. 캔손 수채화지입니다. 가성비 최고고요. 일반 도화지랑은 달라요. 얘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이따가 수채화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얘가 평량, 두께가 종이 두께가 높고요.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좋아서 나중에 말랐을 때도 정말 예쁘게 말라서 제가 애용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그냥 알고 계시는 도화지예요. 문방구 가셔서 도화지 주세요 하면 주는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쓰는 그 도화지고요.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가격이 저렴해서 연습하기는 좋아요. 근데 지금 알려드린 이 종이는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예쁘게 마르는데 이 종이는 물을 좀 끌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을 확 흡수를 해서 물을 얼마나 썼는지 좀 헷갈리게 하는 그게 있기는 하나 연습할 때 막 쓰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종이라는 거. 이 둘 다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요거는 제가 쓰는 물통이에요. 이 물통은 접어져요. 접어져서 들고 다니기 편해서 쓰는 거고요. 사실 게 아니에요. 테이크아웃 커피 마셨는데 아이스류 먹을 때 쓰는 플라스틱, 집에서 안 쓰는 컵, 도자기 컵, 뭐 그런. 저는 집에서 쓸 때는요, 그 굴 같은 거 담아져 있는 500ml 젓갈통 그런 것도 잘 쓰니까 재료에는 구애받지 마시고 요런 게 있다는 거 만약에 들고 다니실 때 편하다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채화 간단하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물 준비해 놨고요. 팔레트, 종이, 그다음에 붓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준비하셔야 될 게 이거는 제가 카페 갈 때마다 모아오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앞지라고 부르는데요. 붓을 닦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붓에 물이 많을 경우에 종이에다가 조금 더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럴 용도로 쓰는 거니까 요거는 집에 있는 키친타올 아니면 어제 받으신 휴지 아무거나 다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종이면 돼요. 흡수가 잘 되는 종이.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는 나중에 그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요. 오늘 연습은 이 종이에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물을 먹는지 차이점을 아셔야 하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색감 사용하는 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가 더 메인이에요. 글씨가 주고 그림은 나중에 뒤에 배경 또는 뒷받침을 해주는 애라서 색을 좀 연하게 쓰는 편이에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붓을 그냥 이렇게 담갔다가 쏙 빼주신 다음에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칠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새빨간색이 나와요.
요런 걸 좋아하시는, 수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자, 요 정도. 여기서 연하게 하고 싶다. 저는 다른 거 안 쓰고요. 물을 써서 연하게 하는 편이에요. 자, 물 한 번 넣었어요. 확 떨어졌죠? 한 번 더 넣을게요. 물 2번 넣었어요. 한 번 더요. 저 선생 물 왜 이렇게 많이 써? 하시는데 제가 물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얘랑 크게 차이가 없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4번째 넣었어요. 너무 많으면 헷갈리시니까 이 정도만 하고 물 더 섞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이 확 다운됐죠?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색을 내진 않으나 변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물을 담았을 때 얘들이 이렇게 물을 머금고 이렇게 살짝 볼록 올라와 있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종이가 이래서 제가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컬러는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정말 연하게 쓰죠. 물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물감이 안 줄어요. 이 정도 색깔을 물을 많이 써서 낸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빨간색 안 쓰고 다른 거 쓴다 할 때는 붓을 이렇게 막 깨끗이 빨아서 이 앞뒤에다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면 붓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꽃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5. 꽃잎이 여러 가지긴 한데요. 5개인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어려워요 하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약간 타원이죠? 둘, 먼저 칠하셔도 되고, 셋, 넷, 5.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밀으셔도 돼요. 그래서 붓을 이렇게 한 곳에 갖다 두면 이렇게 물감이 모여 있어서 마르고 나면 이 부분이 진해지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붓을 깨끗이 닦고 꽃 보면 수술이 있잖아요. 그 수술을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진하게 묻혀서 포인트 마르기 전에 콩콩 찍어주면 이렇게 저절로 콩만 찍어줘도 저절로 섞이면서 수술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얘네가 얼굴 표정이 생겨요. 자, 이렇게 꽃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초록색 쓸게요. 초록색 이렇게 연하게 물감 정말 많이 안 쓰죠? 콕 찍어서 여기다가 예쁘게 조그맣게 크게 보여드리면요. 조금 진하게 해서 연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진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나뭇잎을 이렇게 얘는 끝이 살짝 뾰족하면 나뭇잎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요거를 아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진하니까 붓 깨끗이 빨고요. 앞지에다가 붓 닦아주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게 너무 진하잖아요. 여기 물 갖다 놓고 콕콕콕 찍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붓에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흡수만 하게 이렇게 갖다 대면 종이가 흡수를 해요. 그 상태에서 똑같은 데다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꽃잎이 2개 이상 안 하는 게 전 제일 예쁘더라고요. 하나나 2개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꽃을 그린 게 이렇게 배경이 돼요. 제가 미리 말려왔어요. 그려놓고 말려왔고요. 수채화를 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요. 말린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가성비 너무 좋아요 했던 종이, 이 종이를 가져오는 건 얘가 금방 말라서예요. 이 종이에다가 왜 마른 다음에 써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속도가 좀 빠르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돼요.
박가준이랑 지금 요거랑 비슷하게 배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팁은요. 이렇게 잔뜩 묻힌 다음에 처음에 시작을 하면 색이 지네요. 이렇게 만들고서는 다시 묻히지 마시고 이 붓으로 계속 그리면요. 나중에는 여기 물감이 점점점 줄면서 저절로 색이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연해져요. 그쵸? 요 색이랑 요 색이랑 같은 붓으로 그린데 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린 건 되게 빨리 말라요. 가운데 수술 찍는 거 왜 안 보여주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반쯤 있는 것도 표현해 주시고. 제가 요 종이는요, 전지 사절을 사서 잘라서 끝이 울퉁불퉁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붓 다시 깨끗하게 하고요. 노란색 콕 찍어서, 요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덜 마른 거예요. 콕 찍으면 저절로 번지는데요.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말랐어요. 찍잖아요? 그대로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랐을 때, 마르기 전에 가운데 찍어주셔야 하는 거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선생님들. 얘는 저절로 번져서 색깔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왔죠?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말라서 얘하고 따로 놀아요. 자연스러운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항상 이렇게 콕콕 찍어주시라는 거. 너무 진해요 하면 여기 옆에다가 살짝 물 묻혀서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이 말랐을, 저기 아직 남아있을 때는 애들이 표현이 살아있어요. 이 상태로. 초록색이요. 초록색이 들어가야 애들이 쨍하고 예뻐 보여요. 하실 때 팁은요. 요 방향이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모두 다 나뭇잎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떨어지는 거 느낌도 주시고. 얘도 하나 있으면 예쁘겠죠? 이렇게 이 정도만. 허전한데 더 넣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연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그리고서 얘 마른 애 표정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을 다 말랐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반짝이 펜 요걸로 가운데 콕콕콕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표정이 생기면서 예뻐져요. 자, 덜 말랐어요. 마른 애도 있고 여기 보면 덜 마른 애도 있고. 자,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생일 축하해 써볼게요. 여기서 덜 말랐을 때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요. 꽃이랑 맞물리면 그리고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먹이 다 번져서 꽃도 안 이뻐지고 글씨도 안 이뻐지죠? 그리고 이 부분 이쪽 보이세요? 여기 제가 덜 마른지 모르고 손으로 움직였다가 그림이 뭉개졌어요. 그래서 수채화를 하실 때는 다 마른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글씨도 잘 쓰고 배경도 잘 나왔는데 제 손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거나 먹이 번져버리면 정말 많이 속상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다 말린 거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 써볼게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라는 문장을 썼어요. 자, 여기 보면 번져 있는 거 아직 번져 있고 여기도 번지고 여기도 밀렸는데 싹 말린 상태에서 하니까 배경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글씨가 꽃이 얹어지면서 배경이 되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채화를 하실 땐 항상 미리 배경부터 깔아서 싹 다 말리신 다음에 원하는 글귀를 적으시면 됩니다. 수채화가 너무 간단하게 들어갔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길게 꽃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4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